네, 안녕하세요.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일어났지만 임직원들이 급여를 자진 기부하거나 또는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사회적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세무처리 방법을 문의해 올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와 같이 이해를 해보시고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볼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급여를 자진 기부하는 경우, 반납하는 경우, 삭감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먼저 제도를 조금 이해하고 사례 1, 2, 3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이 세무처리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처리 방법의 가장 핵심은 급여 계약이 다시 성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성립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의 경우라고 한다면 새롭게 고용이 되면서 급여 계약을 체결할 거기 때문에 새롭게 고용되는 시기가 급여 계약의 성립 시기입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폐지나 변경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초 계약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급여 계약의 성립 시기는 최초 근로계약을 맺었던 시기입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갱신을 한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시기가 급여계약의 성립 시기가 됩니다. 언제 급여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무처리 방법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1. 사례 1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의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없이 근로자의 명의로 회사에 급여를 기부한 것인데요. 이게 핵심인 내용입니다. 월 급여는 1,000만 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은 800만 원이 될 것이고 기부가 200만 원이 되는데요. 회사의 세무 처리를 살펴보면 손익계산상의 비용 처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할 때의 급여 금액,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퇴직급여 계산 시에 설정이 되는 금액은 모두 1,000만 원입니다. 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 이유는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이러한 급여 기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세무처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기부금 200만 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례 1의 경우처럼 회계처리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류를 보완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기부하겠다는 종업원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급여에서 기부금 쪽으로 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종업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례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임직원의 급여가 월 1,000만 원인 경우 근로자가 200만 원을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당초 급여는 1,000만 원, 실수령액은 800만 원, 반납 200만 원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례의 핵심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청구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회사의 세무 처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상의 급여 처리,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신고할 때의 급여 처리,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의 그 기준이 되는 급여액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입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급여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 처리는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반납받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자비익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200만 원을 직원으로부터 받고 회사의 명의로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부금으로 송금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세무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세무처리가 없는데요. 근로자가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 동안 사례 2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사례 2의 경우처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서류를 보완해 놓아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금액 중 일정 기간 동안 월 100만 원씩 수령을 포기하겠다는 종업원의 각서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례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서 할인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삭감이라는 건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으면서 삭감을 하는 건데요.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당초 급여는 1,000만원, 실수령액이 800, 삭감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회사의 세무처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상의 급여의 비용 처리,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를 하실 때의 대상되는 급여,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퇴직금 산정할 때 대상이 되는 급여는 모두 800만원입니다. 삭감 후에 지급받은 800만원인데요. 이유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의 대상이 되는 급여 기준액도 같이 감소가 됩니다. 근로자의 세무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사례 3처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서류를 좀 보완해 놓아야 할 것인데요. 할인된 금액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사례 3의 경우처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의 경우, 사례 2의 경우, 사례 3의 경우 회사나 직원들 입장에서, 임직원들 입장에서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게 회사에 가장 유리한지 혹은 임직원에게 유리한지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사례 1, 2, 3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직원의 경우에는 사례 3의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례 2의 경우가 실지급액이 낮기 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사례 3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급여액 자체가 800만원으로 줄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160만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례 3이 임직원들에게 유리하다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세무사 신문 2020년 4월 16일자에도 잘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이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에서 자료 한글로도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